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7월 10일 금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과 주말은 시황이 쉬는 날인데 오늘은 뭐 특별한 이슈들이 있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박원순 서울시장의 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죠. 그리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정상회담 올해는 좀 본인 생각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 이제 부동산 대책이 또 발표를 했는데 발표 나올 때마다 뭐 뻔한 일이죠. 건설주와 은행주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는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좀 욕심을 부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 재개를 좀 조기에 하는 바람에 이제 코로나19가 재확산 혹은 이제 뭐 지속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경기 회복에 좀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뭐 분석들이 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우리나라처럼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된 다음에 좀 진정이 된 다음에 경제 재개를 했으면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렇게 좀 완화된 조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너무 빠르게 미국은 확산되는 와중에 이제 경제 재개를 시작해 버렸기 때문에 5월에 활동 재개한 곳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텍사스, 플로리다, 뭐 애리조나, 뭐 등등 조지아 등등 이런 쪽은 이제 좀 소매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뭐 부진하죠. 그러다 보니 좀 성급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의 이제 지속세로 다우지수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다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뭐 급락이 나오지는 않아요. 과거에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은 이렇게 뭐 한 번씩 급락이 나오고 했어야 되는데 뭐 어마어마하죠 이 당시에 보면은. 네, 그 정도 움직임은 아니다. 그리고 최소한 지켜줘야 하는 구간. 요 구간 정도는 살짝 지켜주고 있다. 25,500포인트 구간은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터치 정도는 했지만, 뭐 20포인트 차이 정도니까요. 얘는 2만대니까 이 정도는 거의 터치 수준입니다. 터치 정도는 했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지켜주려는 모습이 일부 나왔고, 21선 살짝 이탈했는데,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 초까지 중요한 건 이겁니다. 21선을 다시 회복해서 위쪽으로 가려는 움직임. 그리고 26,300포인트 부근에 있는 음봉의 상단 이 구간을 돌파해서 넘어가는 움직임 이게 중요합니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미국은 조정 구간이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는 요 갭부터 먼저 메우고 27,000포인트를 넘어가줘야지 조정이 마무리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다우지수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뭐 고점을 노리고 이제 3만 포인트를 향해서 한번 도전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뭐 강하기 때문에 뭐 크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이면 다우 지수는 저렇게 급락보다는 짧은 조정 정도로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스닥은 추세에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죠. 뭐 조금 중간에 쉬어도 횡보하거나 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맨날 올라갈 수는 없어요. 최근에 21선 뭐 여기서 지지력 테스트 받고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횡보를 하거나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쉴 때는 조금 쉬어줘야지 또 달릴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환율 동향 간단히 보시면은 이 코로나가 좀 안정되기 전까지 1190원 이 구간은 이탈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1220원만 안 넘어가면 괜찮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아래쪽에서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차례 뭐 올라오긴 했는데 다시 1200원대로 회복하긴 했는데 이건 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이렇게 박스권만 그려도 제가 볼 땐 괜찮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코로나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190원을 이탈하는 건 무리다. 이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 확인하면 오늘 우리도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미국처럼 뭐 강력한 뭐 불안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뭐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이제 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모두 이제 뭐 애도를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누구를 지지하건 그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제 이런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들렸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애도하는 마음을 갖는 건 뭐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뭐 정치적인 그런 감정은 다 배제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슈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는 그 영향력 그리고 미국 영향력 다 해도 생각보다 잘 버텨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조금 눌려있는 지수를 살짝 눌러놓고
이제 어제가 만기일이었죠. 만기일 이후 포지션을 궁금해하실 텐데 기관들이 매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살짝 눌러놨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나라 그 중심인 서울 시장께서 이제 안 좋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좀 주식은 매도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도 뭐 일부 매도 나온 거는 얘네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해외 쪽 영향력이 좀 더 크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슈들이 좀 좋은 이슈들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이 정도면 잘 버텨준 거다. 개인 수급 뭐 여전히 뭐 잘 받쳐주고 있고 투기적으로 뭐 강력하게 하락을 이끄는 매도가 아니라 위에 뭐 매수가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거기다 받쳐져 있는 구간에다가 던지는 정도로 뭐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주식 쪽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수급이 들어왔다. 별로 좋은 수급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대신 이렇게 눌러놓은 상황에서 파생 수급도 뭐 크게 좋은 건 아닙니다. 금융투자가 좀 매수했지만 투신이 매도한 부분 보면은 여긴 상쇄되는 부분이고 외국인들 2,600계약 정도 매수하는 건 티도 안 나죠. 뭐 11만 계약 이상 매수를 한 상태인데 이 정도는 티도 안 납니다. 매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오히려 의의를 둘 수 있고요. 이렇게 지수를 눌러놓고 무엇을 했느냐? 옵션 만기일 다음인 오늘 풋옵션 쪽 같은 경우는 매도를 했는데 금액이 크지 않으니 여기는 제외. 콜옵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의미 있는 73억 원의 큰 금액의 매수를 했습니다. 그 뜻은 옵션 동향으로는 상승 포지션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완성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8월까지는 한 차례 이 수급이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현재는 보고 있어요. 옵션 만기일 다음 날이에요.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됩니다.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마세요, 이제는. 그러니 오늘 그냥 뭐 결론 내면은 지수를 눌러놓고 상승 포지션을 조금 늘렸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3월 만기일 이후로 이제 외국인 선물 매수는 오늘 매수까지는 거의 12만 계약 가까이 됩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수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해도 이 부분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외국인 주식 매도하는데 괜찮습니까? 지수가 올라가면 소외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 때문에 선물을 과도하게 많이 매수한 상황이다. 그래서 주식은 당연히 지금 이런 글로벌적인 위기가 왔을 때는 현금화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리고 그 현금화한 부분을 전액 다 외국에서 회수해 간 게 아니잖아요. 현금화를 해놓고, 그리고 뭐 대기한 자금도 많고 한데 그 중에서 이제 주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가를 내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선물 같은 경우는 계약금만 주고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액으로 또 동일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죠. 그래서 선물에다가 대거 투자를 해서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누리는, 상승 효과를 누리는 선물을 대량 매수를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선물 쪽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외국인 걱정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부자들 걱정하는 거, 연예인들 걱정하는 거라고 얘기하듯이 외국인 걱정해 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외국인들은 지금 선물 옵션 시장에서 큰 수익,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뭐 매도하고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는 거 아닙니까? 뭐 개인들만 뭐 이제 총알바지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이런 선물 옵션 시장을 이해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해가 잘 안 간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그냥 들으세요. 받아들이세요. 부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시장에 그렇게 순응할 수 있는 움직임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공부를 더 많이 하시면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정도는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코스피는 이렇게 휴식하는 흐름이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쉬긴 쉬었는데 뭐 횡보하면서 이게 쉰 건지 애매하죠. 그래서 기간 조정 살짝 그냥 옆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750포인트 넘어가서 새로운 시세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말씀드렸던 시나리오가 그냥 현실로 다가온 정도입니다. 그러니 뭐 걱정할 게 없죠. 참고하시고요.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이쪽이 오늘 조금 쉬고 있는데 21선 터치 정도 하면서 이 구간을 이탈하진 않았어요. 이제 슬슬 이렇게 말아올리면 다음 주 정도에는
뭐 다시 한번 위쪽 방향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56,500원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구간을 넘어가느냐가 속도가 빨라지는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답답하게 흘러가는지의 관건이 됩니다. 56,500원 유심히 보시면 되고 넘어가면 62,000원까지 볼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빠르게 넘어가냐 느리게 넘어가냐 차이지 뭐 올해 안에 저는 62,000원 정도는 뭐 돌파 가능성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그러니 뭐 이 정도는 참고하시고요. 대신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저 매매하고 싶은 마음은 아직도 없습니다. 저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좋을 것이다라고 흐름이 조금 더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에서 이제 10만 원까지 가는 거는 어렵지 않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돌파도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낫고 하이닉스보다는 소부장 쪽이 훨씬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상승률에서 차이가 나죠. 보면은 코로나 이전 주가를 아직도 회복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소외주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너무 과도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소부장 쪽에다 좀 더 집중하는 게 좀 더 재미는 있을 거다. 대신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자분들은 뭐 하이닉스를 조금 매매하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안 올라가고 횡보해도 지루하지 않게 나는 그냥 편안한 종목이 좋아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만 매매하시면 돼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좀 뭐 부정적인 발언을 했죠. 그래서 북미 뭐 올해 안에는 북미 간의 정상회담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본다라고 또 덧붙였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래도 뭐 미국에서나 원하지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미국 쪽에서는 북한이 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서로 이거는 그냥 팩트만 보면 돼. 북한하고 미국하고 누가 원하냐. 북한은 미국이 원할 것이다. 우리는 올해 안 해도 된다. 미국은 북한이 원하고 있다. 근거는 당연하죠.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재선이 있죠. 대선이 있으니까 얘네는 우리를 원할 것이야 라고 넌지시 던지는 거고 미국은 니네 경제 제재에서 힘들잖아. 뭘 자꾸 달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주목받으려고 너네가 이슈를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를 원하고 있다.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서로 원한다는 거는 상대방 입에서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요. 올해도 가능은 한데 뭐 준비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서로 뭐 장소를 정하고 뭐 그 부분에 그 장소를 정한 장소에서 준비를 하고 하려면은 사실 트럼프 대선 전에 만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극적인 만남이 되고 굉장히 빠르게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선 전에가 아니고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올해는 어렵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서로 급하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북한은 지금 경제 제재 때문에 굉장히 뭐 먹고 살기 시급해진 그런 상황이 됐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코로나까지 터졌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 때문에 아까 경제 제재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 보는 사람마다 뭐 각자 의견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조금 섣부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결과론적인 거예요. 이거는 아무 문제 없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섣부르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가 저기 한국처럼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연장하고 좀 완화됐을 때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조금 경제 재개를 했으면은 미국도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완화 조치가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못했고 미국은 좀 나중에 터졌잖아요. 대비를 제대로 못했고 그리고 나서 트럼프의 정책 자체도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화살이 트럼프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본인한테 쏠려 있는 화살을 중국 쪽으로 돌리고 북한 쪽으로도 돌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국에서도 좀 뭐 빠르게 원하지만 북한 같은 경우도 경제 제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원하는 이런 그림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발언 때문에
정말로 남북경협주가 올해는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실망감으로 해서 밀렸다라고 하면은 이건 급락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움직임만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생각보다 많이 안 밀리네요. 밀리는 건 당연한 건데 생각보다 많이 안 밀리네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지선 정도까지만 내려오고 생각보다 뭐 급락이 나오진 않아서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4만 원 중반 정도까지 내려와도 이상할 게 없는 날이었어요. 현대일리베이 같은 경우. 근데 잘 버텨주고 있죠. 만약에 요 49,000원 구간에서 뭐 혹은 흔들기 정도만 나오고 5만 원 위쪽으로 다시 올라온다. 그러면은 위쪽으로 다시 달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움직임 잘 보셔야 됩니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대장주만 먼저 봐드리는 거예요. 뭐 아난티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잘 보시면 뭐 1%, 만원 위 잘 유지해주고 있죠. 조금 밀려서 21선 지지력 테스트 정도는 뭐 당연히 나오는 거고 이게 9,000원까지 살짝 이탈해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상할 게 없는 날이에요. 혹은 뭐 8,000원 지지력 테스트 가면은 그것도 이상할 게 없는 날이에요. 기존 같으면 이렇게 약세가 나올 수 있는데 약하지 않아요. 지금 보면 잘 버텨요. 그런 거 보면은 이런 경협주 쪽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어떤 특정 세력들은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하신 분은 지금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저처럼 이게 왜 이렇게 안 밀리지? 생각보다 강하네. 여기서 뭔가 커넥션이 나올 수도 있나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매매 관점으로 보실 수 있겠죠. 대신 투자의 관점으로 해서 뭐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매매 관점으로 정확하게 가격 설정해 놓고 손절가랑 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부동산 대책. 이거는 뭐 우리나라는 계속 부동산 쪽으로 해서 규제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뭐 구조죠. 그러다 보니 오늘도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뭐 여기서 주택시장 안정보완 대책을 확정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주요 뭐 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이제 올리는 거죠. 3.2%에서 6% 쪽으로.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도 건드리고 해서 점점점점해서 결론적으로는 다주택자들 투기를 막겠다는 이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그러면은 건설주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니 은행주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GS건설이나 현대건설 뭐 등등등등 이런 대표적인 건설주들 있죠. 이런 종목들이 오늘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뭐 건설주는 기존부터 매매 대상은 아니라고 했는데 GS건설 같은 경우는 뭐 추세가 그렇게 뭐 확 꺾이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잘 버틴다. 이쪽도 생각보다 잘 버티는 쪽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뭐 KB금융이라던가 이런 대표적인 금융주들도 보면은 21선 이탈한 건 안 좋은데 그렇다고 뭐 급락이 나와서 장대 음봉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오늘 악재가 나온 섹터들 잘 보면은 생각보다는 잘 버텼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행주 건설주는 저는 매매하는 섹터에서는 뭐 제외한다라고 기존부터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 뭐 EDGC나 뭐 이런 쪽이 뭐 EDGC가 좋은 소식도 많이 들리고 하면서 오늘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 뭐 시젠 같은 경우 시젠이 뭐 기존 대장주죠. 시젠은 EDGC는 요 구간에 있는 거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거고 시젠은 저 위에 돌파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움직임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젠 같은 경우는 17만 5천원 구간을 넘어가줘야 되는데 여기 오늘 못 넘어갔습니다. 여기를 넘어가야지 20만원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저항받는다라고 하면은 15만원까지는 언제든지 밀릴 수 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가 오면은 12만 5천원까지 밀립니다. 그러니까 요건 참고 정도로 해서 차트 매매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닥권에서 이거 올라온 게 올해 기준으로 해서 2만원대부터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욕심 부리기보다는 지금은 정리할 구간을 찾는 게 맞습니다. 신규 진입은 아니에요. 그래서 EDC, 뭐 시젠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랩시노믹스나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 아까 뭐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소식 말씀드렸는데 관련해서 이제 차기 대권 쪽 얘기하면서 뭐 안철수 관련주들 뭐 써니전자랑 안랩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안랩 같은 경우가 조금 움직였습니다. 10%로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 움직임으로는 한 17% 이상까지 움직였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요 그 5만원 후반 58,000원 전후 요 구간을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추후에 한번 위쪽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 만약 여기서 한 번 더 밀린다라고 하면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질질 흘러내릴 수 있어요. 지금 구간을 밀리면.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안철수 관련주 하면은 안랩이 대표적이지만 탄력 쪽은 써니전자가 뭐 보통 제일 좋았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좀 요상한 종목이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다물 멀티미디어나 이런 종목들이 좀 따라다닌다. 오픈베이스도 뭐 좀 따라다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오세훈 뭐 전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진양산업이나 뭐 진양화학 같은 쪽 이쪽으로 해서 관련주들이 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뭐 인맥 관련주나 뭐 해서 나오는 이런 종목들은 반짝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해가지고 트레이딩 할 정도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거기가 고점일 가능성, 단기 고점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이런 종목을 매매할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종목들 그리고 지금 언택트 관련주, 뭐 엔터주 뭐 등등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 그쪽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쪽은 매매 가득업종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니까 참고 정도 하시고요. 오늘은 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으니 마지막으로 뭐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주말에 또 여러 가지 뭐 교육이 있으면 좀 올려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를 포함해서 월요일 날 시황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은 조금 이렇게 업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나라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좋은 시간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뭐 코로나 유행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이 완화됐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국가에서 뭐 잘 하고 있으니까 잘 시행하시고 이제 마스크 쓰고 이제 손 소독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